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단계 가야 할까요? 저거 뭐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미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고비를 못 넘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재기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보는 게 그 수박 자르듯이 단호하게 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최문순 지사가 방역 회의를 했어요. 하셨는데 저 사실 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알 네. 수가 없어서 네. 국회가 저러고 있으니 근데 뭐 네, 저기 뭐.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예, 했습니다. 삼척시청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지금 전국 최하위권. 예. 근데 이게 조사 방식이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정책 고객 평가라 그래서 정책 평가를 또 하고요. 지자체는 1등을 받을 수가 없겠네 그러면. 삼척시가 그래서 이번에 뭐 1월 11일까지 공직기강 특별 점검 주간을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근무 시간 준수 여부, 보안 지침 엄수, 불필요한 모임 자제 이행. 근데 이거는 원래 해야 되는 이렇게 특별 그렇죠. 주간까지.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단계 가야 저 할까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네. 네. 최대한 뭐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미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솔직히 말을 마지막 카드잖아요. 네.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판단이 너무 어렵고 대책이 네. 안 나오는 시점인데 네.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예. 뭐 저희가 뭐 감염이 되면 이제 중증 환자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취약한 고위험 분들이 있지만 네. 대개 뭐 2, 3주면 완치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고비를 못 넘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재기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경제 방역을 분명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는 좀 피했으면 하는데 3단계에서 2주, 3주가 지났는데도 확산세를 못 막았을 때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민 의식에 기대야 되지 않나.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뭐 지인 간의 모임을 최대한 피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율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시민 방역에 기대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단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를 격상하려면 자영업자 대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네. 아무런 자영업자의 대책이 없이 3단계를 격상하면 좀 나중에 말씀하신 걸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보는 게 그 1000명 이후에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들 발언이 좀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염두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거의 3단계로 학생들 다 전면 등교 못하게 하고 있는. 근데 그것도 전면 등교 못하게 하면서 맞벌이 부부 대책은 또 없습니다. 아이들만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결정을 보면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수능을 뭐 일주일 연기하던가 네. 뭐 이런 그 대책을 하는 거를 보면 어떠한 그 수박 자르듯이 단호하게 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3단계도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간다면 시기를 짧게 잡아야 되고 그 짧게 잡는 대신에 자영업자 대책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 조금 바로잡고 싶은 예. 거는 지금 맞벌이 부부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 긴급 돌봄은 운영을 한답니다. 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다행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나마 2단계인데 2단계인데 그 9시 이전의 모임을 네. 이제 한 번 가보면 네. 그 코로나 보상 심리라고 그래서 9시 전에 엄청 세게 마십니다. 엄청 많이 먹고 그렇죠. 엄청 많이 먹고 아니면 좀 일찍 만나던가 5시 50분쯤 만나던가 그래서 어느 정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좀 돌아가는 추세인데 아예 이제 못하게 하면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3단계 가면 미용실도 못, 이발도 네, 못 한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속도로 통행료 네. 50% 줄이고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3단계라는 게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이 3단계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시행할 것도 검토를 하라고 주문을 한 건 맞는데 3단계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또 2.5단계로 올리는 이 과정을 보면 8월 달에 광화문 집회에서 퍼져나간 거 그때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2단계로 딱 올리면 줄어들었어요. 확진자 숫자가.
확연하게 물론 이제 시차는 좀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이후에 이제 나타났는데 11월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지만 이게 함수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무증상 확진자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감염원이 특정돼 있지 않고 분산이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은 3단계로 높여가지고 줄어든다면 다행인데 3단계로 높였는데 안 줄어들었을 경우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전문가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3단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치료 목적에 중심을 둬야 된다. 다른 건 좀 피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만 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서는 그것만을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워낙 잘 막고 있고 단지 이제 지금 이제 전문가들도 이게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다. 뭐냐, 백신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백신 지금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정부도 이제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발표들이 좀 잇따르면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 스스로 지인 모임 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유지하고 이런 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어제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가 방역 회의를 했어요. 가장 핵심은 이제 의료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의료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데다가 속초의료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죠. 간호 인력이 이제 확진을 받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사실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정말 최악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료 인력 위주로 이제 많이 어제 하셨는데 저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알리바이가 없어서 사실 이제 의료 인력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검사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그 강릉 시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수를 한다 그러고 또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특정 지역에 다 나오게 해서 이제 강제 검사를 하는데 사실상 그 선별 진료소를 통한 또 감염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고 줄 서서 이렇게 쭉 검사 받으시는 사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이제 원주시장님이 가장 먼저 제가 제안했던 걸로 비슷한 청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이 진단 키트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춘천에 있는 업체들도 신속 진단 키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임신 테스트기 비슷한 건데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집에서 이제 임신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동선이 겹친다 아니면 본인이 검사를 받아보고 1차로 이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1차로 걸러진 분들에 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사실 전 국민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법 개정이 좀 필요해서 진단은 의사가 의료진만 가능하죠. 뭐 국회가 저러고 있으니 근데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의료 인력이나 어제 그 했던 거는 사실은 좀 행정에 너무 국한돼 있는 회의였어요. 회의 자료를 보고 난 후에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 행정에 내가 딱 하려는 이 영역이야라고 할 게 아니라 뭐 검사도 그렇고 정부에 제안도 하고 뭐 이런 좀 적극적인 지역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정부에서 하는 게 다 정부의 역량도 한계가 온 것 같고요, 사실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서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삼척시청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지금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와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뭐 김영우 삼척시장이 결국 시민들께 죄송하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이게 좀 공공기관 청렴도가 과연 뭐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일단 이 그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건데요. 올해는 보니까 8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가 일단 4등급을 받았어요. 2년 연속 4등급. 2년 연속 4등급인데 이게 5등급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4등급은 거의 하위 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 지금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 삼척시가 유일하게 5등급을 지금 받았고요. 꼴찌를 하는. 그러니까 전국 최하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원주,
강릉, 그리고 평창, 고성 이런 데가 4등급을 지금 받았네요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3등급 빨간색이 워낙 많아요 지금 강원도가. 네.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이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두 가지를 조사하는데 하나는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내부 청렴도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외부 청렴도는 일반 도민이라든지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외부 청렴도 조사를 해서 합산을 해서 종합 청렴도를 결과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보니까 좀 특이한 것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1등급 내지 2등급을 유지한 기관을 보니까 강원도 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 공기업 중에 원주 혁신도시에 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광해관리공단이 지금 유일하게 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들 중에 1등급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예, 2등급 받은 데가 뭐 경북, 대전, 서울 뭐 이런 정도 있고요. 네. 3등급이 뭐 경기도, 강원도는 이제 4등급이고 5등급도 하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등급 받았더라고요. 네, 혼자. 광역시가. 예, 그래서 뭐 내용 중에 보면 올해 2개 등급, 전년에 비해서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자치단체가 강원도 내 몇 군데가 있는데 동해시가 3개 등급이 상승해서 올해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해에는 몇 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등급을 예, 3개 등급을 상승했다 그러고요. 정선군도 3개 등급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선군도 2등급이 됐고요. 횡성군이 2개 등급이 상승을 해서 횡성군은 3등급이네요. 그러니까 전년에 거의 동해, 정선, 횡성 상당히 낮았다가 네. 올해 좀 많이 올라온 걸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삼척이 이번에 5등급이었잖아요. 예. 근데 내부 청렴도에서는 1등급을 상승한 2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청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가요? 이렇게 또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외부 청렴도는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 상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시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조사 대상 중에 또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민원들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낮게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뭐 그 세세한 것까지는 공개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뭐 그 자료를 원문을 좀 쭉 훑어봤는데 그 네.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부패와 관련된 뭐 어떤 처벌을 받은 직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그 사안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당히 감점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뭐 그 등급 맞는데 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최경 기자? 1년 만에 이게 5등급이 됐다. 제가 사실 이제 평가 방법을 잘 몰라서 또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5등급이 2등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2등, 5등급이 삼척 같은 경우에 내년에 또 떨어질 동해시의 같은 경우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급반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뢰도 부분에서 어떤 건지 좀 봐야 된다. 조금 좀 의문이 많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공사가 작년에는 5등급이었다가 올해는 1등급이 네. 됐습니다. 네. 또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도 올해 1등급은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 속초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등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사 방식이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정책 고객 평가라 그래서 정책 평가를 또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 이제 매기는 건데 이 모델이 1999년에 최초로 생겨서 2002년에 측정을 시작해서요. 네. 매년 모델을 추가하고 변형하고 연구하면서 변형하고 해서 20년 넘게 나름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해마다 그 매뉴얼을 발표하고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재밌는 게 네. 통계청은 꾸준히 1등급을 하고 있어요. 중앙기관을 살펴보면 네. 통계청은 사실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통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을 제기하냐 안 제기하냐 그 문제인데 통계청은 민원을 뭐 제기할 필요도 없이 통계가 잘 돼 있다고 뭐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특이한 게 국토부가 5등급으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체계가 됐는데 예,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뀌면서 민원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무를 보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갑자기 바뀐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뿔이 날 수가 있고 반대로 행복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이거 세종시의 도시건설 여기는 1등급이에요. 근데 여기도 그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거릴 텐데 이 세종시 그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공무원이잖아요. 본인들이 민원 제기하면 이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일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나오지 않았나. 지자체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없겠네 그러면. 대민 업무가 많은 기관일수록. 그렇죠. 해년마다 이렇게 등급이 몇 등급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러면 좀 조사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올해 특별히 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횡성 같은 경우도 전에 군수가 낙마를 했었잖아요. 현직에서. 고성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이런 것들 아마 지난해나 뭐 이런 때는 반영이 좀 됐었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좀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의 발표 내용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조금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기관들의 어떤 청렴도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시민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던 것들이 상당히 눈높이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눈높이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걸 수는 있지만 뭐 뇌물을 받고 꼭 뭔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기사들도 많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삼척시가 그래서 이번에 뭐 1월 11일까지 공직기강 특별 점검 주간을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그냥 근무 시간 준수 여부, 보안 지침 엄수, 불필요한 모임 자제 이행. 근데 이거는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 주간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 근무 시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시장이 열심히 사과까지 했으니까 뭔가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저희가 공무원 청렴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도내 공무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좀 끊임없이 나오면 아무래도 신뢰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좀 기억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실까요? 물론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 안에서도 여하튼 뭐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됐거나 또는 그 외에 또 뭐 인허가 과정에서 뭐 어떤 금품을 수수하거나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낙마하는 경우 뭐 우리도 과거에 많았었죠. 기초자치단체 뭐 심지어 강원도지사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한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시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또는 거기에 수장들이 그런 어떤 부패 범죄에 연루가 됐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시민들 입장에서 누굴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공무원들도 그런 범죄 뭐 우리 전에도 많이 다뤘지만 뭐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교육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 어떤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경우도 있었죠. 뭐 그다음에 교육청에 계시는 무슨 직원분이 뭐 어떤 사업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라는 게 물론 뭐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면 뭐 지금 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대체로는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들 뭐 개별적으로 일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자치단체 스스로 조금 뭐 자기를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청렴도 발표가. 네.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헤드라인을 뽑아보겠습니다. 또 이번 시간 헤드라인 장인 최기영 선배님이 편집 공부를 안 해봤잖아요. 네, 제가 지금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2연패 중인데. 그래서 청렴도와 관련해서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 청렴 넘어 친절로. 청렴 넘어 친절로.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들이 감동을 해야 된다. 그런 느낌. 뉘앙스 같아요. 저는 뭐 그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건데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우리 개혁이라는 말을 뭐 피부를 벗겨내는 정도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넘어서 변혁을 이루어야 할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성적표인 거잖아요. 근데 뭐 몇 년 연속 하위권이면 잘못됐다는 성적표를 바꿔도 바뀌지 않는 게 뭐 이런 개선 의지가 있는 건가 싶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강원도 공직사회 신뢰 잃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좀 세게 나가시네 오늘. 저는 우리 써온 게 있는데 이거 안 하고 딴 거 해야 되겠다. 저는 훈훈하게. 훈훈하게 그 행정이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서라고 그러잖아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서가 아니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서비스. 서비스. 또 최기영 기자하고 네, 또 그렇게. 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